두부는 오랫동안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식탁에 올려왔지요. 하지만 과연 두부는 정말 괜찮은 음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부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오히려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분명 훌륭한 영양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한 모의 두부 속에는 장점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모른 채 매일같이 섭취한다면 오히려 만성 피로, 호르몬 불균형, 갑상선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 이런 문제는 조용히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두부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섭취한다면 두부는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돕는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에 숨겨진 비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부를 건강의 적이 아니라 진짜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로 두부의 단백질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부는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부의 주 원료인 대두는 아미노산 중 메사이오닌이라는 필수 성분이 부족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의 퍼즐 안조각이 빠져있는 셈이지요. 마치 튼튼한 벽돌이 있어도 시멘트가 부족하면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아미노산의 불균형은 체내 단백질 합성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부를 단독으로 먹는 대신 현미나 보리 같은 곡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곡류는 두부에 부족한 메사이오닌을 충분히 보완해주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완벽히 메워줍니다. 일본의 전통 식단에서 두부가 항상 쌀밥이나 미소국과 함께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둘째는 두부 속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할 때에는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정자수가 감소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의 자료에서도 하루 두부 섭취량이 과도할 경우 호르몬 수용체가 교란되어 신체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손바닥만한 두부 한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마다 두부를 반복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밀은 두부의 칼슘 흡수율입니다.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 흡수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두부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응고제의 종류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으로 굳힌 두부는 흡수율이 높지만 황산칼슘을 사용한 두부는 오히려 체내에 남는 칼슘이 적습니다. 게다가 두부에 함께 들어있는 피틴산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런 이유로 두부 섭취만으로 뼈 건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두부를 미역국이나 멸치볶음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포함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 이용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제 두부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5가지 추가 팁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두부를 살 때는 간수, 곧 염화 마그네슘 두부 드러시를 확인하세요. 이는 칼슘 손실이 적고 영양 균형이 우수합니다. 둘째, 생두부를 냉장고에 오래 두지 말고 개봉 후에는 하루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 번식이 빠르고 단백질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두부를 물에 담가 하루간 냉장해서 보관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지만 매일 물을 갈아야 합니다. 넷째, 기름에 붓치기보다는 찌거나 끓이는 조리법이 두부의 영양 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를 식사에 곁들일 때 녹황색 채소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부추 등이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두부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 크기 한 모면 충분합니다. 매일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지만 체질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중년 이후 여성은 이소플라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격일 섭취가 좋고 남성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호르몬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뒤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평소 피부 건조와 피로를 호소하던 이는 매일 두부 반모씩 먹으며 단백질을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생리불순과 갑상선 수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섭취량을 줄이고 두부를 현미밥과 함께 먹는 식단으로 바꾼 뒤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박아저 씨는 당뇨 예방을 위해 일주일 3번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당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요약하자면 두부는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식품과 조화를 이룰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두부의 단백질 불균형은 곡류로, 호르몬 문제는 섭취량 조절로, 칼슘 흡수의 제한은 미역과 비타민 D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두부를 단순히 건강식으로 여기지 말고 균형식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두부를 현명하게 즐길 방법을 알게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두부를 챙겨 먹으려다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진 분들은 대부분 올바른 조합과 섭취 방법을 몰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곡류, 채소, 해조류 등 여러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소의 결합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부와 나물, 두부와 미역국, 두부와 김, 두부와 통밀빵 등 다양한 메뉴 조합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를 잘 못 먹으니까 두부로 단백질을 대신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두부는 고기와 달리 포화지방 함량이 적고 소화 부담도 훨씬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두부로만 보충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자, 버섯, 양배추, 검은 콩 등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와 두부를 번갈아 가며 먹는 것이 근육의 유지와 신체 회복에 훨씬 좋습니다. 두부에는 두 번째로 짚어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과 두부의 상관관계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분들 중에는 칼슘 보충을 위해 두부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부의 칼슘이 전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응고제에 따라 그 양상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간수 두부처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두부의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은 반면 흔히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형 두부에는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부로만 칼슘을 보충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멸치, 미역, 뼈째 먹는 생선류와 같은 다른 칼슘 급원을 함께 챙기는 식단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부를 섭취할 때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 곁들이면 칼슘 흡수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오랜 시간 동안 골다공증 걱정 없이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바로 두부와 암 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두부에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특히 이소플라본은 여성형 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적정량의 두부를 섭취해온 여성 집단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죠. 하지만 그 반대의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 이력이 있는 경우 두부 등 대두 제품의 섭취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유전적 배경과 건강 상태에 따라 두부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몸에 맞는 섭취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인터넷에는 두부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이 나빠진다, 두부가 다이어트에 최고다 같은 정보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실제로 두부는 대단한 저칼로리 식품이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열량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부 부침이나 두부 조림 등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 방식은 생각보다 열량이 높으니 건강을 위해서는 찌거나 끓이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두부를 일부러 소금물에 오래 담가두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저장성은 높이지만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을 맞출 때도 조미료보다는 녹황색 채소, 해조류와 궁합을 맞춰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두부 섭취 후 건강 개선을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혈압이 높아 걱정이 컸던 이 선생님은 소고기 대신 두부와 들깨를 활용하여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줄이고 통깨와 말린 김으로 풍미를 더한 결과 석 달 만에 혈압 수치가 뚜렷이 낮아지고 기력이 향상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익하지만 곁들이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부 섭취 시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두부 조각을 나눠주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일부 성분이 동물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부 자체는 부드러우나 씹는 힘이 약해진 노년층의 경우 너무 큰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키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두부가 최고다, 두부는 위험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 음식은 나이와 체력, 병력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두부에 숨겨진 3가지 진실은: 첫째, 단백질의 아미노산 퍼즐이 완벽하지 않으니 곡류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둘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효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섭취 빈도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칼슘은 두부로만 보충하지 말고 해조류, 생선, 비타민 D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추가로 두부를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간수두부 등 전통 방식 제품을 선택하기, 매번 신선하게 먹기, 찌거나 끓이는 등 저열량 조리법을 활용하기, 다른 식품과 꼭 함께 조합하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량과 주기를 조절하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두부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더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두부를 매일 먹는 친구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